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천히 영원히 걷지만 내 안에 내 손을 위로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을 이리라. 영광의 그 나를 속이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이루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나를 섞이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나를 섞이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상상 보이시고 우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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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밝아서 잡으시고 왔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저 기도다. 아버지 하나님 제 참지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날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잡으시니 왕나의 아버지 하나님 의미도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아카데미 참석하는 우리 기록당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세력 하나님 이제 남은 것도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했습니다. 밝아서 다니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 북한이를 예비들 하나님의 우리 아시고 주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 자녀 복되게 해주시고 진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배표현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기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도 건고되어 주시옵소서. 자녀시고 만나야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성을 믿어주시고 주만하시고 감사 배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로 기도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식사지음으로 인해서 이거 저를 입술을 입는 아버지 하나님 손들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죽어라 발등이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혈을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방패의 삶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치 아카데미 이틀째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한 저녁 시간에는 또한 기독당 당대표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박두식 대표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당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특강을 해주실 건데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귀한 특강을 해주실 우리 박두식 이제 당대표로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치 생활하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이 역사 속에서 제대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우리 기독민주당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우리 강주 사태 최근의 것만 놓고 봅시다. 강주 사태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에는 강주 사태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대한 비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이건 언젠가 이게 역사가 다시 기록돼야 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역사를 다시 전하는 대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역사를 다시 쓸 겁니다. 누구한테 어떤 그 총을 맞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누군가가 기록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주 사태뿐 아니고 지금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나 건국에 대한 얘기나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아닌 게 엄청 많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태생, 그거를 얘기하고,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왜 이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민족의 원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어요? 이승만? 대한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썼습니까? 고종. 대한제국. 그 전에 뭐였어요? 대한제국. 조선.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다 맞아요. 조선이 맞는 겁니까? 우리는 한민족입니까? 조선민족입니까? 네? 우리 한국입니까? 조선입니까? 한국이요. 네? 이게 우리는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민족과 조선민족, 중국, 이거에 대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이건 아직 제가 이제 몇 가지 책만 봤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이라는 나라, 왜 그러면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이라고, 조선인데 분명히, 그렇죠? 고종 황제는 조선의 마지막에서 둘째 황제예요. 둘째 왕이에요. 왕이었다가 고종 황제가 황제라고 얘기했죠. 그 왕과 황제의 차이가 뭡니까? 중국이 황제고 우리나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고종 이전까지는 공식 명칭이 조선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누구에게 인가를 받았어요? 황제한테.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국에서 왕 이름을 못 쓰는 사람들 있죠? 왜 이름을 못 썼어요? 황제, 중국의 유로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있고 광해군이 있고, 우리는 폐위가 됐기 때문에 왕 이름을 못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단종은 왜 노상군이라고 안 그럽니까? 폐위가 돼서 죽었는데. 근데 단종은 단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폐위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의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왕이 끝나서도 군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때 고종 황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변방이었습니다. 우리만 우리나라라고 그런 겁니다. 대한 고종 황제가 우리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되자.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자기를 황제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왜 조선이라는 나라 자기의 그 최고의 할아버지가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조선국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조선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떤 근거에서 왜 이름을 바꿨는데 나라 이름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이라는 것을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삼국시대 이전에 사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한입니다. 근데 그 사만을 우리가 배울 때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도 부근에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다.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여기 나보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런데 현재 역사서들을 쭉 보면요 노동간호까지 사만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 지도도 있고요. 중국까지 한나라가 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과 중국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고 이제 제가 이거는 책으로 쓸 겁니다. 좀 더 이게 제가 지금은 몇 권밖에 안 읽었습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몇 권 읽어서 될 사건은 아니거든요. 책을 쓴다 그러는 건 정확한 사실의 여하에 대해서 중국 서적까지 다 읽고 근데 나는 아직 중국어를 모르니까 한국에 번역된 책만 읽었으니까 제가 몇 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책까지 다 읽은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한나라가 있었다. 지금 중국의 한나라라고 그러죠? 한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에 대한 것을 중국 고서들에 쭉 뒤져보면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요동 쪽에 그게 지금 그 연나라 그게 이제 요동이 됐습니다. 연나라 쪽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중국을 다 관할하고 있다가 위축돼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순시대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이 변방의 모든 역사에서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고찰이 안 된 거니까 어쨌든 한나라가 중국을 정복하고 있다가 작아져서 요동의 연나라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선이 뭐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 전역을 장악하고 있다가 한나라를 물리쳐서 한나라가 물을 건너가서 정착을 했다 하는 내용이 어느 쪽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사만이 거기서 요동지방에서 물을
조선은 어디입니까?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 와서 한반도에서 정착을 했다. 그리고 조선이 왕성하다가 조선으로 또 모든 나라가 몇백 년, 몇만 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거기도 또 쇠퇴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아직도 중국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왕성한 나라였었다는 거. 한 나라가 중국의 어떤 세력을 거치고 있었다는 것. 이거는 아직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거. 거기서 노동에서 건너내려온 한민족이라는 거. 그게 지금 거의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선은 쇠퇴하기 시작해서 밀려서 부여는 여러분이 기억하죠? 부여와 부여의 부여민족과 조선이 연합해서 부여국을 만들고 거기서 왕성하게 활개를 치다가 그게 중국의 한 나라가 생기기 전입니다. 진나라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렇게 활개를 치다가 파워게임, 부여족과 조선족의 파워게임에서 조선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파워게임에서 져서 그래서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구려는 조선족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왜 그 조선은 대한제국이라고 얘기했느냐? 조선족, 한족, 우루민족이 우리나라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한족이라고 그러는 원인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시작했지요? 마지막에는 어디서 끝났어요? 평양. 평양은 한족의 근거지요. 노동은 조선족의 근거지. 그럼 왜 조선족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고구려가 조선으로 평양으로 이전합니까? 노동에 땅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조선족이 거의 중심적인 인물들이 한족 속으로 부합해요. 그래서 한족과 조선족이 융화되어서 한민족이 그래서 이성계는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종이 판단하기는 이것은 한민족이다. 그 견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선족과 한족이 한민족이 된 겁니다. 이거를 한민족이 한족이 아니고 한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선족이라고 해도 틀리는 게 아니고요. 한족이라고 해도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북한이 해결하는 관점으로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고려족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둘이 어쨌든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한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의 뿌리가 그냥 이 조그만 삼반도가 아니라 중국을 휘젓고 있던 우리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민주당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독민주당이 대한민국 한 나라, 여기서만 아웅아웅한 나라가 되면 원뿌리가 그 당시의 세계는 중국이지 않아요. 원뿌리가 세계다.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독민주당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한족과 조선족의 민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라고 해요? 백인입니다. 네? 백인. 배달의 민족. 맞죠? 네?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바로 언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중국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오래된 피라미드가 있답니다. 피라미드는 지금 저희 에집트에 있는 건 돌로 지었는데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는 산이에요. 그 피라미드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그 피라미드가 에서 유럽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벼랑간 못 들어가 있더라고. 그거 발굴을 못하죠. 왜 발굴을 못하느냐? 거기 유물들을 꺼내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 유물들이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역사가 왜곡됐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유네스코에서요, 인류의 최초의 기대의 역사를 발견한 최초의 인간은 여태까지는 에집트 피라미드의 루트로 발표했는데 최근에 유네스코에서요 한민족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왜? 그 피라미드 거기서 갈고 간 거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바꿔요. 네? 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도 여태까지 그저 우리 한반도의 한 나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쫓겨온 걸 회복하는 나라, 세계적인 나라가 세계적인 기독민주당이 되는 마음. 왜? 우리 원풀이에요. 그럼 왜 중국이 세계적이냐? 15세기 1400년 이전에까지는 중국이 문명이 세계의 문명이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로마가 훈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고 권용을 치렀지요? 그 훈족이 어디 민족입니까? 돌고한테 쫓겨나서 알아야 돼요. 돌고한테 쫓겨나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돌굴에서 쫓겨나서 간 민족이 거기를 휩쓸었어요. 그만큼 그때는 유럽이 미국의 나라예요. 네? 또 그럼 돌고는 뭐냐? 돌고는 고구려한테 쫓겨서 훈족이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쫓겨서 훈족한테 갔고 훈족은 돌돌한테 쫓겨서 갈 데가 없어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세계 정복을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죠? 그건 지금 생각이에요. 세계를 1차 세계대전이 언제입니까?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나라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유럽과 동양은 다. 원나라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정복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다 정복한 나라는 어느 나라가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뿌리에서 왕성하다가 쫓겨온 나라의 민족이라면 우리 세계적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기독민주당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계 기독민주당의 맹주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지 뭐가 부족한 줄 알아요? 그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 듣지요? 어느 역사학자도 이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럼 밥벌이가 안 돼요. 저는 그걸로 밥벌이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얼마큼 우수한지 알아요? 어디를 가도 두각을 나타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계적 민족을, 왜 세계를 주둔하던 민족이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세계를 주무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내가 조금만 그래도 없었는데 지금 다 그렇잖아요. 내가 많은 것도 없는데 내가 뭐서 뭘 해?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세계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생각을.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후손입니다. 이 생각을 안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안 가지니까 어떤 생각이 되는지 알아요? 한 조선은 고구려 저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세 쪽이 나죠. 예? 고구려, 맥제, 신라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세 쪽이 나고 거기서 만족하잖아요. 우린 여기서 살자.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인구, 뭐 어쩌고저쩌고. 네? 사상적으로는 우리는 종북이라고 그러죠? 종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요? 몰라요? 나쁜 새끼. 네? 나쁜 새끼. 중국 쪽에서는 반대쪽을 뭐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친미주의자, 친북대, 친일파. 그러죠? 들어봤죠? 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지금 파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데 결정적인 지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버려야 해요. 우리 그래서 기독민주당은 이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세계로 나가야 돼요. 왜 종북, 종미, 친미, 친일, 전라도, 경상도, 이북 왜 나가요?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다 있어 보세요. 다 생각 달라요. 그걸 갖고 왜 파닥을 만들어요? 그걸 갖고 왜 우리는 싸우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부터 버려야.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종북이라는 말 쓰지 말아요. 종북은 뭔지 압니까?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공산주의의 특종이에요. 그런데 종북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공산주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이 공산주의 잘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은 왕권주의예요. 왕국이에요. 공산주의라는 자기들이 말로만 사회주의라고 그러고 공산주의라고 그러지 공산주의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 종북이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의 공산주의를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하게 가르쳐요. 우리는 배타해서는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정말 공산주의가 잘못하고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 종북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친미일 그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미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요.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미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에게 위기 되는 나라. 현재는 미국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유대 관계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면 안 된다. 저가 이제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도 미국처럼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의 정치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40일 공부를 계속 하면서 40일에서 머리가 확 깨이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미국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으로, 한민족으로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40일. 그러고서 연구를 다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책을 왜 썼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관점을 나름대로 써온.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생각들,